특별히 부산서 왔으니까 바꾸고 뿌려주고.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차 타고 올라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참 충격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태영호에 대해서 반역자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고 아, 교육이 잘못된 거 확실하구나. 반역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초등학교 제대로 안 나온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의 조국은 분명히 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역이라고 하는 말을 감히 쓰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제가 이제 한문학과 교수다 보니까 한문 한자를 제대로 안 배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클대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클대자고 대신할 대자를 잘못 알아서 아마도 북한을 대신해서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앙선관위는 중앙의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한자로 보면 말이죠. 가운데 중자는 적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앙자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은 재앙에 맞춰가는 선관이구나. 이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 전자개표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것이 바코드 아닙니까? 바자는 영어로 막대요 분명히. 근데 이 영어를 중학교 들어가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아, 발을 이 사람은 막대로 보지 않고 네모로 보는구나.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 조혜주는 아마도 발을 그 사람 머릿속에는 네모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917년도에 마르크스 레닌에 의해서 공산당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여했던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한 이동희입니다. 이동희는 신학교를 낳은 전도사입니다. 전도사가 공산주의에 심취해서 모스크바에 가서 공산주의자가 되고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군무원을 거쳐서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오로지 공산주의를 확산하기 위해서 전신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부터 지금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부터 시작한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 역사는 바로 공산주의하고의 싸움입니다. 그 공산주의 앞장선 사람들이 다름 아닌 기독교인이라는 데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붉게 물들이는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신자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자들은 같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눈물로써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엘리야의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하소서, 이 나라를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의 역사 이동희가 아니라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반석이 뭔지 아시죠? 결국은 이 강반석에게서 난 김일성이 대한민국의 이걸 정체성을 무너뜨리는데 많은 악영향을 미쳤죠. 최근에 와서 이 좌파 정부에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한명숙이 이것을 재검해야 된다, 새로 재판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한명숙의 남편이 누굽니까? 한명숙의 남편인 박성준, 이 사람은 신학 박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경기도 교육감을 하고 있는 이재정, 이 사람도 목사입니다. 이재정이 성공의 신학교를 총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신영복을 최초로 영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입한 사람 차례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호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탁현민 이자도 성공의 신학교입니다. 김재동 이자도 성공의 신학교 학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애국자이신 정광훈 목사님을 끝없이 괴롭히는 김용민 그자도 신학교를 나서 전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중심 세력을 향해서 총칼을 겨누듯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목숨으로써 이 기독교의 진짜 중심 세력, 애국 세력에게 그렇게 칼날을 겨누는 그자들을 막고 정광훈 목사님의 이 애국적인 신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까 김경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정선거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고서는, 이것을 제대로 잡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흥의 쓰레기장에서 부여의 투표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앙에 제대로 맞추는 이 이상한 선관위가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선관위는 뭐 하는 거예요?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선거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존재 의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법을 만듭니까? 어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전부 다 법조문으로 만들어놨는데, 명백한 법조문, QR코드를 쓰지 마라, 그건 아니지만 바코드를 써라, 이거를 어겼습니다. 전자개표기 쓰면 안 돼, 이걸 대놓고서 전자개표를 썼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연이가 그리고 조혜주가 나는 법원에 신청해서 앞으로는 내 이름은 조작해다 이렇게 바꾸면 그 사람은 이름은 바뀔지 몰라도 조혜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한들 그것이 통신시설이 있으면 그것은 명백히 전자개표기입니다. 그러면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카톡에다가 한 개 올린 것 때문에 재판을 받았어요.
부산시 선관위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고등법원까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거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것은 선관위는 다 그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그거를 고발하고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이자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확한 조항을 어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고발을 한들 지금 선거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재검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선관위는 마땅히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폐지에서 쓰레기장에서 나왔는데 뭐가 나왔느냐, 이 개표 사무원 폐찰이 나왔는데 거기에 중국어가 써 있어요. 아니 도대체 선거 사무원이 한국인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폐찰에 중국어가 써 있느냐? 이거는 명백히 사전에 준비된 것이다. 뭐 때문에 중국 사무원을 쓰느냐? 2018년도 6월 2일에 분명히 중앙선관위에서 개표 사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얘기를 해놨어요. 지방선거에서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가 가능합니다. 2018년 6월 13일에 지방선거 했었죠. 거기에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개표 사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총선에서는 절대로 외국인은 선거권이 투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표 사무원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개표 사무원을 중국인을 쓰느냐? 이것은 명백히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하려고 하는 것이 계획된 것이 아니냐? 누가 그것을 심판합니까? 누가? 국민이. 왜냐하면 대법관이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부정선거를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8월 15일에 총력을 기울여서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이 정권의 잘못된 것을 어떻게든지 바로잡아서 문재인 대통령 아까 말한 것처럼 한자를 잘못해서 북한을 대신하는 그런 대통령은 마땅히 내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문학과 교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를 만든다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중구는 삭금이라. 여러 사람의 입은 쇠라도 녹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 나라를 망친 것에 대해서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대신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나서서 저들의 잘못을 얘기함으로써 쇠라도 녹일 수 있는데 정권을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잘못하면 마땅히 해체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대신하는 문재인은 하야라. 잘못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부정선거로 선출된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의 불법에 의해서 뽑힌 현재 21대 국회의원들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4.15 총선은 무효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됩니다. 재선거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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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과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이거 갖고 가세요. 너무 흥분해서 이걸 저 주려고 두고 갑니다. 이야, 지금 우리 김성진 교수님이 한문학 교수신데 제가 중요한 한문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통령의 대자는 대신할 때 큰 대자도 아닙니다. 삶은 소대가리 대자입니다. 김성진 교수님 앞으로 논문 쓰실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대자를 거기다 쓰십시오. 참고로 손상대 대자가 큰 대자입니다. 자, 제가 방송이나 집회 현장에서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40대 제발 침묵에서 좀 벗어나라고 수도 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침묵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어느 역사든 젊은이가 깨닫지 못한 나라는 망했습니다. 마지막 연설을 모시고 제가 끝에 어제 침묵을 지킨 사람은 내일 또 침묵을 지킬 것이다. 짧은 명언을 하나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인영이가